있어요. 11월 7일, 8일 날 물론 이때는 동결을 하는데 또 트럼프 중간선거가 11월 6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11월 초순도 조금 변동성이 클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네 힘이 약할 뿐이지 그렇게 약간 개박살이 나는 장은 현재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중국 정부가 개폭등을 했어요. 상해지수가. 어디 갔냐 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대략 7% 땡겼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중국의 이야기예요. 저게 이제 미국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이 하도 안 되니까 무역 전쟁으로 이제 뒤지게 생긴 거 아니에요. 착살 나니까 실제적으로 착살이 났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10월 이 영상을 제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매일 계속 날짜를 언급해요. 19일에 짱깨가 3분기 GDP를 발표합니다. 경제성장률이죠. 6.5% 나왔어요. 이 6.5%는 어떤 수치냐면 2008년에 개박살이 났는데 전 세계 금융위기로 그리고 나서 2008년에 다 죽었어요. 주식시장만 죽은 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죽은 겁니다. 근데 2019년도 1월 달에 6.4를 찍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추 9년 동안에 한 번도 6.5를 찍은 적이 없어요. 최악의 지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아주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장 올리려고. 왜? 주식이 죽어도 실물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주식 안 할 것 같습니까?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중국이 일단 세게 땡겨버렸어요. 차트를 아예 박살을 냈었는데 여기서 꼬리 달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 힘이면 최소 쭉 다 껴놔도 일주일 내로는 여기까지 안 내려갑니다. 이게 주식이 지수예요. 이렇게 땡겨버리면 다시 2500까지 잘 안 내려와요. 뭐 강력한 게 중국이라서 좀 모르겠다만은 그래도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이제 중국 정부니까 중국이 지금 계속 그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정부 지출도 늘리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세제도 이제 완화해주고 그러거든요. 예.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정식 규제한다는 말은 했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물론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별로 가보고 싶지도 않고요. 개인적으로 별로 가보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한번 가보면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워낙 크니까 어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 정식 규제라는 게 그러니까 혼종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는 하락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시는 추세적으로는 하락이 맞습니다. 추세적 하락 속에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럼 이거 잘 안 주고요. 제가 볼 땐 10월달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도 실제적으로 다시 여기를 컷터치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2500선 다우 나스닥 7300선 다시 지금 불안해 보이죠. 그래도 어려워요.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국채금리도 조금 주춤되고 있고요. 일주일째. 그리고 중국이 또 아까 위안화 절상했어요. 위안화도 지금 일주일째 6.9 위안에서 멈춰있죠. 유가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죽어버렸고. 그럼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이슈라든지 이런 거 터지는데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미국 증시도 이번 주 10월 달에 10월 말까지 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요. 왜? 이거 사실 한 가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때는 그럼 미국 금리 올린다 안 했습니까?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금리 뭐 어제 오늘 올렸습니까? 올해 벌써 네 번째 세 번째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기서 만약에 다우가 26,000선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웬만하면 한두 달 내는 저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장은 조금씩 이 저점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코스닥도. 그래서 주가가 빨라 그래도 올랐다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조금 오르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 보시고 아까도 좀 정리했는데 수급이 좀 붙을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보면요. 굳이 옛날에 제가 한번 드렸는데 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삼성전자나 물론 제 생각과 틀리더라도
좀 이렇게 복잡하면서 어려운 주식이겠죠. 하이닉스나 예? 셀트리온이나 별로 이렇게 이능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바도 그렇고 큰 돈이 움직여야 돼요. 아니 물론 보유해주신 분한테 이게 파스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섹터들은 큰 돈이 움직이면 안 움직여요. 포스코 이런 거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현대차, S-오일 이런 거 이제 그냥 별로 움직임 없어요. 어제 한번 잠깐 짧게 단타 한번 한 적 있죠. 그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약간 안 움직였던 애들이 움직여요. 삼성전기 같은 거는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보유나 매수할 수 있고 SDI를 우리가 잘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계속 2차전지 보라는 거예요. 포스코 캠텍이든 에코프로든 네? 상신 EDP든 일진 머티리얼이든 신흥 에셋이든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2차전지 대장주들은 무조건 봐야 돼. 일단 그거 보시고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린 셀트리온에 자금이 붙으려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셀트리온이 개인이 올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셀트리온은 언제나 개인 그 외국인 공매도 상위에 있는 종목이에요. 개인이 많이 물려 있는 거지 개인이 셀트리온을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주주가 많을 뿐이지. 그럼 셀트리온 결국은 이 공매도 싸움이거든요. 오늘도 20만 주 쳤잖아. 하루에 20%씩 공매도를 쳐버리면 주가 못 올라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거의 다가 개찹도 죄송합니다. 가벼운 놈들을 위해 움직여요. 신라젠도 사실 조금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가벼울 것 같아서 신라젠을 제가 아까 장중에도 영상을 찍어드리고 계속 관심 있게 보라는 거예요. 이 보면 NG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되게 좋은 종가 차트를 만들어요. 그렇죠? 무조건 매수지. 예. 레지온도 마찬가지요. 그림이 다 나쁘지가 않아요. 바이오솔루션도 마찬가지. 그림이 다 나쁘지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지금 경협주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단타 세력들이 어디에 가겠냐고요. 경협주 지금 죽여놨잖아요. 내일 급등할지 급등 못하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협주를 죽여놨잖아. 내년에 한다 그러니까. 아유 좀 안타까워요. 근데 경협주는 아직 이제 지금은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갑자기 세상이 개별하지 않는 이상 저점 확인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협주로 빠진 자금들은 결과적으로는 경협주가 조금 물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대형주하고 돈이 이게 안 도니까 경협주가 좀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은 천천히 오른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장을 천천히 오르면 이 무거운 주식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장이 오르니까 만약에 제가 강조드린 키움증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사면 됩니까? 사도 되는데 많이 못 먹어요. 왜? 천천히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벼운 구 위주로 봐야 돼요. 가벼운 초개별주. 자, 장중에 저희가 인포뱅크를 매매하죠. 물론 저는 오늘 이게 상을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장은 어떤 걸 말하냐면 뭐랄까요? 그냥 툭 움직여요. 예? 제일기획 같은 종목이 별로 안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그냥 움직여요. 킬라코리아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장이 뭐냐면 별로 시장이랑 생각 없는 종목까지 모든 포인트를 이거는 시장 종목, 시장 아닌 종목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KB금융은 은행 주니까 시장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종목이 이게 지수랑 좀 연당이 있는 건가? S-오일 같은 경우는 정유 주니까 화학 주니까 유가랑 연동이 있는 거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JYP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주잖아요. 엔트 주니까. 그렇죠? 아이디스도 어차피 작전하는 거니까 그냥 개별주잖아요. 앱에서 신소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약간 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는 좋은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올 방송의 키워드는 죄송하지만 어차피 장이 상패 리스크는 없는 종목을 하세요. 이거 보는 분 몰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11월 15일까지 3분기 보고서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종목을 탁 매매하다가 지난 2분기 때 지연하는 게 만약에 지연으로 했던 게 있어요. 지난 2분기 때. 그럼 공시 처분 말아요. 와이드원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잡주하라니까 잡주를 보시다가 지난 2분기 8월 달에 난리 피던 상황이 있으면 하지 마요.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정가 있는 놈들은 언제든지 조심하셔야 돼요. 와이드 온라인 차트가 좋아요. 근데 2분기 때 반기 보고서 안 냈던 놈들이야. 그래서 딱 차트 봐가지고 8월 15일 전후에 잡주 리스크, 상패 리스크 없는 거 보려고 그러면은 차트를 봐가지고요. 8월 광복질 15일 전후에 주가 변동성이 큰 애들은 제외. 왜? 8월 15일 전후는 뭐였냐면 2분기 실적 보고서 마감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만약에 주가가 까분 애들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항상 그래라는 부분은 없는데 기왕이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잡주를 매매해도 짧게 그 종목에 오늘 텔콘 RF를 사보라고 하죠. 딴 거 없어요. 잡주니까 사는 거예요. 오씨 빠지냐? 그러면 안 되는데. 마지막. 예. 자, 비보존 관련해서 재료로 때렸는데 빠졌어요. 땡겨가지고 사실은 이제 내일 만약에 1,500원을 뚫으면 이는 확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본 거예요. 잡주라서 그래. 굳이 지금 뭐 우리가 아는 뭐 메디포스트 이런 거 좀 무거운 애들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잡주는 제 말에 말하는 잡주의 개념은 뭐냐면 조금 가벼운 것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찾아보고 아니면은 계속 이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보면 잘 보세요. 저 빨간 거 중에 자동차 빼고 코스피는 사실 대부분이 지수 관련주인데 화장품도 좀 가벼운 애들이잖아요. 화장품 가볍잖아요. 아, 모르시나? 화장품도 움직임이 가벼워요. 수소차도 움직임이 가볍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는 무거움이 묵직한 애들이에요. 묵직하다고. 기관들이 핸들링 하니까. 그리고 경협주는 다 가볍고 개인들이 매매 많이 하니까. 저출산 이런 거 좀 움직이는데 이런 것도 가벼운 종목이고. 한근에 보면 한창 제지 본의 아니게 보해양조, 창의 에탄올, 장이 이상하니까 인맥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면 거의 다 인맥주도 움직여요.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갔잖아요. 아직 대선 많이 남았지 않아요. 그래도 살살 움직여. 하도 시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도 다 보면 개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한 주식이 아니라면, 위험하다의 그는 뭐냐면 딱 보면 알아요. 대작전주 디지털 옵틱이 오늘 18% 땡기면서 창끝을 되게 좋게 만들어놨어요. 무조건 매수지 사실은. 디지털 옵틱이 아니었다면. 사도 이거 먹을 거야. 1, 2%, 2, 3%는. 근데 이런 애들은 리스크예요. 왜? 얘는 옛날에 작전 한번 한 거거든요. 그래 한번 정지된 이력이 있는 애들은 혹시나 하더라도 이 차트 되게 좋은 차트거든요. 종가에서 할 수 있는 차트인데 하더라도 그냥 평소에 내가 500을 베팅했으면 1, 200까지 베팅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 가격을 지정해 줄 때가 있어요. 오늘 인포뱅커도 장중에 매매를 할 때 수량을 좀 지정을 해주죠. 좀 작게만 사라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확률 때문에 그래요. 주식이 잘 가가 이 윗꼬리를 달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략하는 이유는 요게 9,200원인데 저는 9,200원대를 갈 거라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9,200만 뚫었으면 상가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9,200원 갖다 빠져버렸어요. 제가 아까 안 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오전에 공략해서 요 정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그거지만은, 오전 11시까지 요 정도로 버텨주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한번 솟아요. 그러다가 이게 1시, 2시 될 때 보통 변곡이 많아요. 주식이 2시 정도 됐을 때 못 가고 빠지면, 이 5분봉인데, 여기서 솟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8,700원이죠.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받고 하나만 더 확인해서 이거 이탈이 하잖아요. 8,600원.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그러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시간이 2시면 애들이 떨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봉을 보고 10%, 20%에 제가 이걸 19%에 붙었는데 19%의 주식을 붙을 때는 상승 19% 붙을 때는 최소한 25%, 30%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25%, 30% 위치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있었어요. 9,190원. 제가 끼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9,190원, 200원을 넘게 되면 상을 칠 수 있다 본 거예요. 상한가 9,500원이니까. 그러니까 8,800원, 8,700원에 붙어서 단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쫙 빠져버리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장은 제가 쭉 정리해드리면 험하게 때릴 정도는 장은 아닙니다. 이미 때려 먹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V자 반등을 싸하게 당길 수 있는 장도 아니에요. 수급이 약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물론 이제 조금 우리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2차 전지가 됐던 뭐 이런 주식들은 신라젠도 마찬가지야. 신라젠 영상을 장중에 찍었습니다만 막 좋아서 막 스트롱 바이 한 거 아니잖아. 제가 올려둔 신라젠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연히 매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은 사도 되긴 되는데 많이 살 때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신 저라면 9만원을 다시 돌파할 때 불타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지금 그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종목도 물려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시장이 언제까지 주도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확실한 힘이 들어오거나 셀트리온 삼바에 대해서 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힘이 좀 약하면서 조금씩 오르는 가벼운 장이라는 겁니다. 가벼운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찹출한 편은 좀 그런데요. 좀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가벼운 종목들은 데이 트레이더나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쉽진 않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이제 어떤 리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내가 원래 500만원 사는 사람이면 200만원만 사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잡주고 움직인다는 말 자체도 하나는 시장에 주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뭐야 이거 잘못 껐나? 내일 장이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일 장이 갭상이 나오면 또 음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강조드린 대로 지금은 포복입니다. 포복이니까 제가 방송은 요 정도로 마치겠는데요. 뭐 적극적으로 덤빌 장은 아닙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포기할 장은 아니니까 같이 좀 힘내가지고 10월의 마지막에 또 우리 뭐 옛날에 갑자기 이러면 아재 소리 듣는데 어쨌든 10월 달을 좀 잘 마무리해서 또 11월 달도 준비하고 그도록 하자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